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건강클리닉 시작하겠습니다. 윤두현입니다. 이번 주말 폭염특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여름 건강 특히나 잘 지키셔야 하는데요. 비결은 특별하지 않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 그리고 휴식으로 체력 관리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챙기는 것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MBC 건강클리닉도 함께 하시면 건강하게 올여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엠박스를 검색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샵 2244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궁금하다, 그리고 직접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는 분들은 상담 전화번호 저희 2대 열려 있습니다. 지역번호 05-250-5100번, 250-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주치의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전 삼성서울병원 척추센터장,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현재 성균관대학교 삼성청원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지역 최고 명의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어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뵙기 힘든 분을 오늘 MBC 건강클리닉에 모시게 됐는데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요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통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학생이라 그러면 학업도 영향을 주고 직장인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통에 대해서 올바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바로 허리 통증 요통입니다. 자, 이 요통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술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 오늘 주로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실 예정이고요.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환 신경외과 교수님과 함께 오늘 허리 통증, 요통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키워드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엠박스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통해서 궁금한 내용 질문해 주시고요. 샵 2244 문자 참여 번호로 궁금한 내용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단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문자 참여하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번호 05-250-5100, 5200번으로 상담 전화 주셔도 여러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요통에 대해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소개해드리고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요통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요통인데 정말 관심이 요즘 많은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요통에 대한 정의부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통이라 하면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는데 의학적으로는 12번째 늑골, 우리가 만져서 등에서 12번째 늑골이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만은 그 상부 요추 또 하부 흉추 쪽에 12번째 늑골로부터 엉덩이 살 밑에까지 부분에 생기는 통증을 통틀어서 요통이라고 합니다. 예. 요통이 발생하면은 단순히 요통 부위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리의 통증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방사라고 표현합니까? 방사통이라고 방사통이라고 하죠. 표현합니까? 네, 이렇게 요통 관련해서 이런 통증 증상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일생에서 살아가면서 많게는 한 80%, 90%는 반드시 요통을 한 번쯤은 겪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나이를 불문하고 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직장인들도 자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씁니다만 그럼에도 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만성 질환처럼 달고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괜찮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간에 따라서 또 통증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요통을 급성 요통과 만성 요통으로 나눕니다. 예. 학자에 따라서는 급성 요통을 4주 또는 6주, 길게는 12주 이내에 통증이 해결되는 것을 급성 요통이라 하고 만성 요통은 12주 이상, 대개 한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요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요통과
만성요통에는 원인이 조금 차이가 있고 급성요통은 일반적으로 6주 이내에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급성요통이라고 합니다. 예. 자, 만성 요통과 그리고 급성 요통 구분을 해주셨고 이 요통의 원인이 그렇게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예, 요통은 뭐 허리에서 이제 발생하는 통증인데 허리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은 허리에 5개의 뼈가 있고 또 디스크가 5개가 있는 반면에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20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 예. 또 척추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는 한 22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인대나 근육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척추뼈나 척추 디스크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인대와 그 근육에 발생하는 염자라고 하는 그 요통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통 중에서도 뭐 염자, 퇴행성 디스크, 초간반 탈출, 그리고 협착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염자다라는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퇴행성 디스크는 이제 그 만성 요통 환자들이 느끼는 그 통증의 그 원인 중에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발생하는 그 인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그 척추 디스크에 대해서 척추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 노화를 일으키면은 거기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걸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고 그 중에는 추간판이 탈출되는 병도 있고 예. 또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도 있고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미래님께서는 다른 질병이 있어도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허리 아픈 거는 지금은 우리가 그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만은 복강내라든지 그 심지어는 뭐 담석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결석이 있다든지 해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쁜 경우에는 무슨 암이나 뭐 이런 게 전이 돼서 예.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통증은 반드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또 상당히 우리나라도 좀 줄었습니다만 결핵이 없어졌다가 최근 또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결핵과 같은 염증이 있어도 요통이 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뭐 요통이 있다고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척추 전방전이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이제 뭐 협착증이라든지 그리고 뭐 염자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보통의 분들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일상생활하기도 힘들다. 수술해야겠다. 그냥 단순히 접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내서 빠른 결정을 해서 수술을 받는 것은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두른 수술 결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더 큰 후유증으로 내가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두르지 말고 자연적으로 회복이 또 될 수 있으니 그걸 기다려봐라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통에는 아까 그 나쁜 원인에 의해서 가령 예. 암에 의해서 전이가 된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염증이 발생, 결핵 같은 척추력 결핵 같은 염증이 발생해서 생긴 병이라면은 모르겠지만은 예. 퇴행성 질환 우리가 막 흔히 알고 있는 퇴행성 질환에 의한 요통은 대부분은 자연 회복되기 때문에 빠른 그 수술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암과 같은 심각한 이 질환과 연계된 통증이라면은 당연히 뭐 수술이든 예, 치료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좀 천천히 회복세를 지켜보는 것을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권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과 그리고 빨리 발견해서 치료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요통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 뭐 마비가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수술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그냥 놔두면은 마비가 되지 않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런 우려도 많이 하십니까? 네, 예. 이 대표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다리가 마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다리가 마비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음. 소대변 장애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소대변 장애는 소변 대변 장애가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고 또 대변이 보기가 어려워지고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증상을 갖고 자기가 오래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대변 보는데 지장이 없거나 이러면은 마비가 오는 거를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년 뭐 3년 주기로 허리에 뭐 근육이 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기침만 하더라도 이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픈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말씀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시멘트 시술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시멘트 시술은 처음 듣는데요. 이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있을 때 그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 시멘트를 척추뼈에다가 이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다가 시멘트를 주입해서 통증을 없애는 건데 그건 단지 통증을 줄이는 시술이지 이 척추뼈를 강하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지금 그 이 심평원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기준은 대개 2주 내지 3주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통증이 좋아지지 않은 경우에 시멘트 시술을 인정을 하지 통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시술하는 거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멘트 시술은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에 예.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이 대목은 두 번째 오늘 주제 키워드로도 이어집니다. 두 번째 주제 키워드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요통, 수술이 능사가 아니다입니다. 자, 요통은 바로 병원 가야 하고 당장 치료 서둘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요통이고 또 수술이 분명 필요한 요통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의해야 하는 요통은 무엇인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통이 있으면서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신경학적 증상이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변 보기가 어렵다든지 또 변비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예. 증상이 발생하면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 의사의 그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리도 잘 움직이고 소변 대변도 보는데 지장 없고 단지 다리에 뭐 저림 증상이라든지 감각이 조금 떨어졌다든지 하는 것 갖고는 그렇게 크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뭐 발목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까? 어느 예. 정도예요?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예. 족하수라고 해서 예. 발목이 이 발등으로 적기 제치는 힘이 떨어져서 자기 힘으로 이 발목을 위로 발등 쪽으로 당겨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예.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 또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발등 쪽으로 이 발등을 움직이는 힘이 떨어지지 않고 약간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한 분들은 내 다리가 내 다리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네요. 근데 이제 감각은 그렇지만은 예. 실제 운동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다리 그리고 뭐 발목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선생님을 일단 만나서 제대로 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좀 정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CT, MRI 이런 정밀 검사들이 있는데 수술로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과정 역시나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CT와 MRI가 이제 나오기 이전에 대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는 70년대 1970년, 80년 뭐 이때 이후부터 그 도입됐기 때문에 예. 아주 고가 검사인데 이 고가 검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통증만 있어도
MRI나 CT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는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검사를 해도 좋지만은 예. 단순히 요통이 있고 신경학적 이상, 즉 뭐 다리 힘도 괜찮고 소대변 보는데도 이상이 없으면은 꼭 한 바로 MRI 검사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보고, 즉 한 4주 정도 좀 기다려보고 증상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 그때 고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내가 충분히 지불하겠다. 나는 너무 궁금하다. 어떤 상태인지. MRI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야,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안 해도 된다. 딱 명확하게 떨어져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수술은 예. MRI나 CT 소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음. 신경학적 증상으로 사실은 이 수술을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부위를 수술하느냐를 하는 거는 이제 MRI나 CT 소견에 따라서 그 요추 4, 5번이냐 또 요추부와 천추부 사이냐 이렇게 해서 그 어느 부위를 수술하는가를 그 CT, MRI로 결정할 수가 있지, 수술 자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은 환자의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즉 신경마비가 있으면은 비교적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4 내지 6주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권합니다. 예. 자, 그러면 수술은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겁이 나는 단어입니다. 시술도 있잖아요. 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데 시술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그 일반 병원에서 이제 이거는 수술이 아니고 시술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 의학적으로는 시술과 수술이 이렇게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술은 그 어떤 바늘을 통해서 아니면 이 입이나 아니면 항문 쪽으로 해서 무슨 관을 집어넣어서 뭐 관찰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시술이다 예.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수술 같은 걸 갖다가 마치 이건 수술이 아니고 시술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해서 주사 바늘로 뭐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해서 치료가 올바르게 되면은 괜찮은데 올바르게 되지가 않고 시술은 그냥 시술 자체로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시술을 수술과 보존적 치료의 사이에 있는 치료법으로 오해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예. 시술과 수술을 완전히 구분해서 볼 게 아니라 시술도 수술의 일부다. 맞습니다. 예, 이런 네, 인식을 맞습니다.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그러면 경미한 증상이라면 물리치료 받는 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흔히 권하고, 예. 또 뭐 이제 신경 주사라든지 해서 그 통증을 좀 줄입니다마는 물리 치료도 초기에는 네.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계속해서 요통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유튜브 엠박스 통해서 MBC 건강클리닉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신경외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의 어한 교수님과 함께 요통을 주제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던 것들도 지금 이 시간 짬을 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디스크가 터져서 4, 5번에 쇠를 박았는데요. 지금은 바로 윗부분이 협착이 심하고 디스크가 10cm 이상 찢어져서 어제 대학병원 가서 신경 차단술 받고 왔는데 계속 주사를 맞아도 좋아지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예, 그 아마 그 지금 이 청취자분께서 이런 나사가 이제 허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면은 그 윗분절하고 아랫분절의 퇴행성 변화가 좀 심해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은 반복되면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술 결과는 매우 좋은데 두 번째부터는 수술 결과가 떨어지고 세 번째 수술 후에는 더 수술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두 번째 수술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는 견뎌보고 약물 치료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해서 우선 견뎌보고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면은 조금 더 견뎌보면서 지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 네, 엠박스 통해서 네, 엠박스 통해서 건강 클리닉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환 교수님과 함께 오늘 주제인 요통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이제 시술도 수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매짐을 했었고 바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이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클리닉의 청자입니다. 예, 오늘은 좀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제가요, 한 20여 년 전에 허리 통증은 전혀 없었거든요. 예. 네. 그래, 다른 사람들이 허리 아프다고 하면 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엉뚱하게 척추 불규증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발바닥이 아픈데 이거 요통하고 관계가 있나 싶어서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척추 분리증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네. 척추 전방전이증이 되기 이전 상태인데 대개 네. 그렇게 되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그런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주증상 중에 하나가 발바닥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마치 뭐 발바닥에 모래가 아파요. 있는 뭐 자갈을 밟는다는 분들도 있고 그 저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우선은 뭐 다른 외과적인 수술적인 네. 치료를 권할 상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운동을 조금 더 해서 척추 분리증이 약하기 때문에 척추를 싸고 교수님 잠깐만요. 네. 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척추불규증 네. 핀을 3개를 심었어요. 다른데 이상이 있는 건지 여기에 다시 재발을 한 건지. 이미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20여 년 그하고 전에 핀을 박았단 말이죠. 네. 네. 3, 4, 그러면은 5번에요. 네. 그럼 3, 4, 5번에 받았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핀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네. 윗 분절 또는 아래 분절에 협착증이 잘 생기세요. 아, 그래요? 네, 잘 생기는데 네. 지금 또 그거를 수술하는 건 벌써 두 번째 수술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수술이 반복되는 거는 수술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네. 우선 첫 번째 수술 받은 거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두 번째 수술부터도 조금 신중하게 받으시는 게 더 좋겠어요. 아, 그래서 뭐 수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우선 약물 치료도 좀 해보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해보고 허리를 악화시키는 그 생활이나 이런 걸 좀 피해 보시고요. 네. 제가 요즘 아파서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인데 오늘 교수님 방송 들으면서 네. 이렇게 여쭤봐서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뭐 늘 MBC 건강 클리닉 통해서 또 궁금한 걸 많이 여쭤보시는 분인데 이렇게 네, 평소에 잘 챙기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앞으로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제 몸에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아유, 덥습니다, 클리닉.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 또 고통을 안고 있고 또 통증도 있는 네. 분들이 많으니까 다음에 또 저 전화 연결 통해서 궁금한 내용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이 또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연달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진혜댁입니다. 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하루에 12시간 정도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정형외과에 가니까 3번, 4번 척추가 네. 신경이 눌려져서 네. 다리 끝까지 발바닥까지 이렇게 당기는 병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네. 갔었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좀 계속 받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제 시간이 좀 안 나서 네. 이제 물리치료를 좀 많이 못 받았어요. 못 네. 받고 그냥 주시는 약만 이제 복용을 하고 있는데 예. 요즘에 들어서 잠잘 때 허벅다리가 네. 장단지가 아니고 허벅다리가 땡겨가지고 네. 진짜 악소리가 날 정도로 네.
그런 증세가 계속 나타나가지고 엎드려도 있어봤다가 서서 차라리 걸어 다니면 네. 그 증세가 좀 완화돼갖고 또 자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를 계속 있어도 되는 건지 뭐 다른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우선 결론 말씀드리면은 시술은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예, 그리고 12시간 서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일하는 습관을 뭐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12시간 네. 내내 진짜로 서 있어 갖고는 안 되고 네, 대개 1시간 지나면은 한 예. 5분이라도 잠깐 앉아서 자세를 예.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허리가 많이 고장 나는데 네, 그것도 12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 고장 납니다. 그래서 아. 1시간 정도 앉아 있거나 1시간 정도 서 있으면은 네. 5분 정도는 앉아 있거나 서서 허리를 조금 쉬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이 직장 일은 그대로 하시면서 네, 그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 유튜브에든지 이렇게 코어 근육 강화하는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고 또 예. 일반적으로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으니까 예. 걷기 운동하면서 밤에 만약 주무시기 어려우면은 네. 그 일반적으로 흔한 진통소염제 복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아,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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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자세든지 이렇게 좀 반복되거나 그리고 또 한 자세만 유지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은 또 한 번씩 좀 일어나셔야겠고 네. 이분은 또 오래 서 계시니까 예. 또 한 번씩 좀 앉아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통증이 있고 하면은 걱정이 아무래도 많이 되고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최신 치료법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뭐 요즘 뭐 버스나 이런 데 보면 광고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최신 치료법을 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죠. 이 최신 치료법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치료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선두에 나서서 치료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체로는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 치료하는 결과도 보고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최신 치료법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뭐 좋은 혁신적인 아주 한번 치료하면은 절대로 이제 허리 안 아프고 평생 지낼 것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건 대단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최신 치료법이라고 그랬을 때는 항상 이게 의학적으로 잘 검증된 치료법인지를 한번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예, 너무 새로운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분명 표준 치료법 같은 게 있을 테니까요. 자, MBC 건강클리닉 여러분 오늘 요통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문자 참여, 전화 참여 많은데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저희가 또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죠. 주식회사 넥스트원에서 세계 최초 나노탄소 기술력을 가진 면상 발열 매트 드리고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한 청도 레일바이크에서 4인 탑승권, 도심 속 사격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원 국제 사격장 이용권, 스트레스 풀기 좋습니다. 가월 돈가스에서 제공하는 식사권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2244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는 기회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건강 퀴즈 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자, 퀴즈 내드립니다. 허리 부위에 생기는 통증을 말합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얘기기도 하죠. 염좌, 추간판 탈출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허리 부위의 통증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요통, 2번 치통, 3번 두통입니다. 네, 세 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일지 오늘 방송 끝까지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샵 2244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어환 교수님과 함께 요통 주제 키워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요통 예방하고 극복하기입니다. 자,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들 몇 가지 자세히 좀 살펴보겠고요.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는지도 이 키워드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이게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많이 생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추간판 탈출증은 지금 여기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그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고 추간판이 달아서 예. 노화돼서 추간판 간격이 좁아지는 퇴행성 디스크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 외래 진료 왔을 때 내가 이게 디스크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상당히 애매한 질문입니다. 디스크라고 그러는 거는 해부학적인 부위를 말하는 거고, 이게 디스크 탈출, 아마도 디스크 탈출을 본인은 디스크라고 얘기를 짧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디스크 탈출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디스크가 달아서 좁아지는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데, 이것도 요통의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있고, 추간판 탈출증은 그야말로 이 디스크가 밖으로 이렇게 혹같이 네. 튀어나온 상태.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로 인해서, 탈출된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 통증이 발생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디스크라고 그러는 거는 탈출증이냐 그냥 퇴행성 디스크냐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고요. 퇴행성 디스크는 수술해서 좋아지는 병은 아닙니다. 예. 추간판 탈출증은 가끔 이 중에서는 수술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림으로도 봤는데 탈출을 했잖아요. 신경을 네. 누르는 것 같던데 네. 볼록하게.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조금 기다리면 개선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추간판 탈출이 됐다 하더라도 예. 초기에는 그렇게 심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대개 한 4주나 이렇게 지나면은 저절로 흡수가 돼서 조금 튀어나왔던 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상담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세 번째 분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잘 네.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저는 진주에 사는 60살 되는 남성입니다. 아, 네. 네, 진주의 중선님 반갑고요. 교수님께 직접 한번 상담 받아보시죠.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몇 년 전에 입금해가지고 네. 병원에 갔더니만 허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진단을 아하. 받았는데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치료를 받고 조금 나아졌는데 네, 네. 지금은 크게 허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중에 네. 허리가 아프면 소변이나 변을 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네. 제가 요즘 뭐라고 해야 되나 변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야 되나 네. 변을 보면 힘을 줘야 되니까 네. 머리가 많이 아프고 네. 특히 뒷목이 이렇게 좀 아하.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네. 있어서 네. 네. 지금 당장은 허리는 괜찮은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허리에 이제 근육이 약하다는 말씀은 들었고, 지금 허리에 예. 요통은 없는 상태인데 변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변비가 아니라 네. 변을 보기가 아주 힘들죠. 힘들고 누구 나도 잔변감이 있어가지고 예. 하루에 이제 아침에 한 3번, 4번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돼요. 소변은 괜찮으시고요. 소변은 특별히 문제는 소변 없습니다. 보시는 거 이상 없고요. 지금 네네.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허리 척추의 이상 때문에 그 변을 보시는 게 힘든 것보다는 아마 이 장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아하. 말씀드린 중에서 네네. 허리에 요통이 있으면서 대소변 장애가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조금 이제 그건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네. 예, 지금 요통이 있다고 해서 소대변 장애가 다 있는 건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네네.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허리의 문제보다는 아마 장 기능이 원활하지가 못해서 아마 조금 변 보시는 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내과 쪽이나 이 항문외과라든지 대장 쪽에 보시는 전문 의사 한번 진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청소년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예, 뭐 유산균 같은 건 또 잘 챙겨 드셔야겠네요.
그렇죠. 장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허리 쪽에 한번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아, 내가 지금 뭔가 힘을 줘야 되는데 허리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배변 활동이 잘 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그 같아요. 물론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앞서 저희가 퇴행성 디스크와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살펴봤는데 이번엔 척추관 협착증 이것도 얘기해 볼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이 추간판 탈출증은 20, 30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고 척추관 협착증은 한 60대 이후부터 예. 가장 많이 그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그야말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 속에 신경이 지나가는 그 관이 있는데 그것이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이유는 관을 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척추의 인대가 두꺼워져서 마치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두꺼워져서 그 신경관이 눌리기 때문에 마치 손가락에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놨을 때 저림 증상이 나타나든지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아주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한 1, 2분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허리 굽혀서 쭈그리고 앉으면 또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다시 걷다 보면 또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그래서 조금 걷다가 쉬어야 되고 조금 걷다 쉬어야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네, 협착증 역시나 그러면 자연 치유를 위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이게 네. 자연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보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자연 경과는 대개 한 70% 정도는 증상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15% 정도는 조금씩 악화돼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예. 또 한 15%는 자연히 또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수겠군요.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자세를 자주 변경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하면 보통 좀 어떤 운동을 권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전거 타는 거, 실내 자전거 타는 것도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실내 자전거보다도 같은 시간에 효과를 보는 거는 역시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우리가 이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움직이지만은 걷는 거는 이 평형 감각을 느껴야 되고 예. 이러기 전에 쓰러지지도 않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걷는 운동이 아주 기본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협착증에서도 이 걷기 운동을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척추관 협착에 이어서 척추 전방 전이증. 이거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어떤 겁니까? 이것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고 예. 또 아까 그 첫 번째 이 환자분이 전화 주셨던 분이 나사못을 이제 박았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이 척추 고정술을 하는 그 원인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척추 전방전이증을 반드시 척추 고정술을 해서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 말은 깁니다마는 앞으로 전방으로 척추가 밀려나갔다.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감으로 인해서 그 척추 속에 있는 신경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척추 전방 전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치료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만 좀 다른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예, 너무 미리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수술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운동도 이제 뭐 실내 자전거 타기 이런 거 알려주셨는데 평소 그러면 자세를 그리고 스트레칭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거는 물론 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동양인들이 예. 좌식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네네. 앉아서 여러 가지 오락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좌식 생활이 허리에 굉장히 부담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되게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어떤 업무를 보기를 말씀을 드리고 의자도 마찬가지로 1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앉는 거는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즉 뭐 108배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종교적인 어떤 이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지만은
허리에는 상당히 그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악몽이겠네요. 네, 허리가 이 무리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보호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조금 모순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끼면서 또 운동을 해야 되는 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서 다리 꼬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허리에 무리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다리를 근데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건 안 좋지만은 예. 한쪽 다리 했다가 또 이쪽 다리 했다가 아, 또 어떤 분들은 책상을 높이 의자에 앉지 않으려고 네네. 책상을 높여서 서서 하면은 좋을 걸로 생각해서 요새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 선배가 딱 한 명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예.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상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책상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예. 어떤 자세로든 이제 서서 오래 있어도 안 좋고 의자에 앉아 있어서 오래 있는 것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네. 의자에 앉는 게 이 장시간만 피하면은 의자에 앉아서 업무 보는 것도 허리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자세든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바꿔가야 되고, 저도 보통 좀 다리를 많이 꼬고 있는데 뭔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쪽만 할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좀 바꿔서도 해주면 하면서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은 네, 뭐 허리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좀 안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때 수면 자세가 좀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앞서 제가 봤었거든요. 잘 때 보통 어떻게 자면 허리에 무리가 가장 안 갈까요?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똑바른 자세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모루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허리가 똑바로 누워 있으면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전만이 돼서 척추관 협착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그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있을 수가 없어. 견디기 어려워. 그래서 모루 누우니까 한쪽 어깨가 또 그다음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똑바로 눕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 허리 건강 상태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예. 모루 잔다든지 좌측 모루 또 우측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잠잘 때야 똑바로 자겠지만은 그다음부터는 무의식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허리가 아팠을 때 보니까 정말 100% 공감합니다. 오히려 바른 자세가 더 힘들더라고요. 옆으로 자야 편한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통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겠고 평소에 예방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앞서 MBC 건강클리닉 슬기로운 건강 퀴즈 내드렸었는데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 바로 1번 요통이었습니다. 오늘 어환 교수님과 함께 요통을 주제로 살펴봤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모시기 힘든 어환 교수님을 모시게 됐는데, 수술 바로 좀 접근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고민도 하셔야겠고, 그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 그리고 반복된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피하는 것, 이것을 매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경외과 어한 교수님과 함께 요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MBC 건강클리닉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또 건강하시고요. 내일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찾아올지 궁금해지시죠? 네, 내일 MBC 건강클리닉 같은 시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